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비발치 치료 중에서 리프록시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리프록시메이션은 인터프록시말 리덕션 또는 슬렌더라이징 또는 스트리핑, 에나멜 삭제 등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리프록시메이션은 이와 같이 치아의 위드스를 감소하기 위해서 인접치아 사이의 에나멜을 조금씩 삭제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와 같이 하악 전치부 총생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측절치와 견치 사이, 그 다음에 중절치와 측절치 사이 등 요 인터프록시말 에어리어를 0.25mm씩 삭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면은 토탈 5군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2.5mm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리프록시메이션은 팩앤팩이 1972년도에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치아의 리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인접치아 사이를 삭제하면서 또한 형태학적으로 재형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영구치열의 근심 또는 원심면의 에나멜 서페이스를 삭제하는 임상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프록시메이션은 일반적으로 상하악 전치 부위에서 주로 많이 하게 되겠죠. 특히 볼튼의 투스 레이셔 디스크레판시가 있는 경우에, 특히 하악에 이와 같이 전치부 총생이 있는 경우, 상악에서는 총생이 거의 없지만은 하악에 전치부 총생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인접치아 사이를 삭제를 함으로써 우리는 치열을 배열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엔테리어 볼튼 레이쇼가 77.2보다 큰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77.2인 경우에는 상악과 하악의 전치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은 77.2보다 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해야 될까요? 하악 전치부에 이와 같이 총생이 있는 경우, 또한 상악 전치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와 같이 총생이나 공간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버바이트과 오버젯이 얕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리프록시메이션 또한 인터프록시말 스트리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음과 같은 크게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포인트 컨택이었던 부분을 이와 같이 서페이스 컨택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치아가 크라우딩이 재발이 될 가능성이 감소되겠죠. 이로 인해 하악 전치부에서 우리가 유용 가능한 공간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즉 총생을 필 공간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프록시메이션은 반드시 또한 문제점이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삭제를 하게 됨으로써 치아의 위드스와 하이트 레이쇼가 감소가 됩니다. 감소 차이가 나겠죠. 더 나빠지게 됩니다. 즉 클리니컬 크라운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치아의 모양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 위드스 하이트 레이쇼가 더 나빠지게 돼서 이와 같이 치아 사이가 더 길어지게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을 하시고 환자한테 주지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인접 치아 사이가 긴 롱 클리니컬 크라운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리프록시메이션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코키치는 2000년에 이것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리프록시메이션은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제일 첫 번째의 경우에는 전치부에 볼튼 디스크레판시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게 좋고, 두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악 전치의 크라운의 모양이 이와 같이 트라이앵귤라 쉐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좋게 되겠죠. 이런 트라이앵귤라 쉐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사이즈의 루트의 위드스 자체 또한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브로드한 루트 위드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치료가 될 것이에요. 또한 상악 전치부의 크라운의 인터프록시널 에나멜의 양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리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점인 경우에 있어서는 삭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공간을 메꾸게 되게 되면은 특히 하악 전치부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 전치 치근이 더욱더 근접하게 될 수가 있다. 이런 하악 전치의 치근이 근접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인터레디큘라 보니 감소, 알베올라 보니 감소가 되고 이와 같은 감소는 페리오돈탈 본 로스를 나중에 일으킬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의 문제점은 이와 같이 인접치아 사이를 삭제를 하게 된 다음에 에나멜 서피스 자체가 러프리스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스무스한 서피스를 가지지 않고 이와 같이 러프한 서피스를 가지게 되면은 플라그가 생길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리프록시메이션을 할 때는 크라운 쉐입과 인터레디큘라 본의 두께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하악 전치부에 인터레디큘라 본의 거리가 짧은 경우에 있어서는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리프록시메이션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의 경우는 얼마만큼 삭제를 할 수가 있는지, 이렇게 삭제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충치와 그 다음에 치주 질환의 가능성은 어떤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삭제를 할 건지가 될 것입니다. 쉐리던은 이와 같이 삭제를 할 때 상하악 전치부에 치아만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소구치 부위까지도 삭제를 함으로써 이와 같이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되니까 비발치 치료로 총생을 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반적으로 0.3에서 0.4mm 에나멜을 삭제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쉐리단은 이와 같이 얼마만큼 삭제를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프록시말 에나멜의 50% 정도까지 삭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방부 치아인 경우에 있어서는 0.5mm, 그 다음에 부치부 치아인 경우에 있어서는 0.8mm까지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상하악 육전치 사이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0.5mm씩 5군데가 되니까 2.5mm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6번에서 6번까지 공간을 우리가 한 경우에 있어서는 7.6mm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 5번까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5.7mm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 상하계에 있어서 전치가 들어가는 양은 이와 같이 리덕션 하는 양만큼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5mm 우리가 삭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전치는 2.5mm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리프록시메이션을 하고 나서 그냥 놔두게 되면은 이와 같이 서피스 자체는 이와 같이 러프한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서피스 상태를 폴리싱을 해서 스무스한 서피스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충치가 이완될 가능성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충치가 이완될 가능성이 더 많이 생긴다. 또 하나의 경우에는 충치가 이완될 가능성이 큰 차이가 없다. 즉, 리미네랄라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런데 충치가 한 개의 치아라도 생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리프록시메이션인 경우에 있어서는 단지 성인 환자에서만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환자라 하더라도 오랄 하이진이 좋아요. 이런 환자라 하더라도 성장 중에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치료를 적용을 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약간 우리는 본딩 리테너를 해줘야 되겠죠. 약간 이거를 제거하면 총생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성인이 됐을 때 부분 교정을 잠깐 해서 우리는 리프록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치주 질환이 될 가능성이 증가를 하냐 안 하느냐. 그래서 특히 하악 전치부에 있어서는 치근에 근접한 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치주 질환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리프록시메이션을 언제 하는 게 좋냐? 이와 같이 보시면 총생이 있는 치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생이 피기 전에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총생을 피고 나서 하는 게 좋은지, 많은 사람들은 총생을 피기 전에 공간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배열을 하고 나서 배열이 핀 상태, 컨택 포인트가 무너진 배열이 된 상태에서 일치된 상태에서 리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2번의 총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와 같이 11번과 12번 사이, 21번, 22번 사이, 그 다음에 요 세 군데를 먼저 리프록시메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배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총생을 여기 부분을 해결하고서 리프록시메이션 하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인 환자인 경우에 특히 하악 전치부를 이제 피게 되게 되면은 하악 전치부는 레비어 버전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레비어 버전이 된 다음에 리프록시메이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레비어 버전이 되는 것 자체가 성인 환자인 경우에 진지발 리세션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을 우리는 최소로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컨택 포인트가 일치된 다음에 우리는 리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즉 단계별로 이와 같이 34번, 44, 이와 같이 33번, 34번, 43번, 44번번에 리프록시메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전방부 치아들 리프록시메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32번을 배열할 때 배열하고 나서 리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것을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언제 리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게 좋을까요? 1급의 견치관계를 만든 다음에 하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이 총생을 폈는데 이와 같이 1급의 견치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바람직한 오버바이트 오버젯이 형성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총생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총생을 필 때 먼저 1급의 견치관계를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급의 견치관계의 교합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버바이트 오버젯을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하악 전치부에 총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 전치부에 리프록시메이션을 해주는 게 좋고, 만약에 하악 전치부 총생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 전치부 리프록시메이션보다는 상악의 전치부 측절치에 레진 본딩을 해주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삭제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문헌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세퍼레이션 스트립 위드 에천트를 가지고는 마지막에 폴리싱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소프렉스 스트립 여러 가지 장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퍼포레이트 다이아몬드 코티드 디스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소프렉스 X 디스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최근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올소 스트립 세트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 앵글 핸드피스에 이렇게 착용을 함으로써 우리는 쉽게 리프록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슈퍼 스냅 피니싱 앤드 폴리싱 디스크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 이와 같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심하게 생겨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포인트 바를 이용을 하고 샌드페이퍼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3번처럼 이와 같이 링걸과 그 다음에 바칼 사이드만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설치기에 있어서 진지발에서 그 다음에 교환면 쪽으로 삭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바칼 쪽에서도 진지발에서 교환면 쪽으로 삭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링괄에서 그 다음에 바칼 방향으로 삭제를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양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삭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피니싱 스트립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피니싱 스트립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에천트를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는 폴리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리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전치가 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후방으로 이동을 할 때 A번이 좋을까요? B번이 좋을까요? 즉 A번의 차이는 이와 같이 버칼 인사이저 쪽, 레비얼 쪽과 링구얼 쪽의 삭제량이 똑같은 경우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B번인 경우에 있어서는 링구얼 쪽의 삭제량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를 하겠죠. B번이 바람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B번처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에 링구얼 쪽에서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바를 놓고서 우리는 리프록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유한자 11번의 총생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총생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링구얼 쪽에서 리프록시메이션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는 심리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모양을 보이게 되고 이와 같이 공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반드시 링구얼 쪽에서 더 많은 삭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리프록시메이션은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치아 모양이 트라이앵귤러 크라운 쉐입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리프록시메이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간을 삭제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블랙 트라이앵글을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 크라운 쉐입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특히 상악의 전치부의 중절치 사이의 메디안 에어리어에 이와 같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1번과 2번 사이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삭제를 해줘야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돌출입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저자도 상악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입모습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구강 내에서 보게 되면 블랙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상악의 중절치 부위에 치아의 모양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처음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서 치료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자가 진단 미스가 된 증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환자는 이것보다도 환자는 입을 더 많이 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치아 건강 쪽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처럼 상하악 제1소구치를 발치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리프록시메이션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상악 제1소구치 하악은 제2소구치를 발치한 경우 증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성인 환자인 경우 그 다음에 치아의 모양이 트라이앵귤러 크라운 쉐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입이 튀어나왔거나 총생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리프록시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